처녀 시절 생각하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니까 유산까지 하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네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짐가방이 놓여 있었죠. 그 옆에 이혼 서류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서지안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아무 예고도 없이 58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사들은 하나둘 계약을 끊어댔죠. 직원들의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밤낮 없이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회사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어머니 서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나, JK홀딩스에서 연락이 왔단다. JK홀딩스?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중견 기업이었죠. 지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연락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팅을 제안받았어. 그 집 아들과. 지안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왜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마도 우리 회사 기술력을 보고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남긴 특허 기술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잠재력은 있었죠. 만나보기만 해봐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성사됐죠. 한재혁? JK홀딩스 전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자였어요. 잘생긴 외모에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지안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재혁은 회사 이야기만 했죠. 서 회장님께서 보유하신 기술 특허가 흥미롭더군요. 저희 유통망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연애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비즈니스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재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서지안 씨,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요? 재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서씨 댁은 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냉정한 계산이었죠. 지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랑 없는 결혼.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직원들을 지키려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죠. 직원들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님, 이번 달 월급은 나오는 거죠? 젊은 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죠. 지안아,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지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흘 후 양가 상견례가 잡혔어요. JK홀딩스 본사 건물 내 VIP 룸이었죠. 제 역의 어머니 배미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인상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배미란입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했어요. 지안과 어머니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배미라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키도 적당하고 인상도 괜찮네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우리 집안은 대를 잇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아시죠? 배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안에 아이 낳아야 해요. 가능하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윤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뱀이라는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에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지켜야 할 의무예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뱀이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아요. 그럼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이었죠.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신부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걸었죠. 버질로드 끝에 서 있는 제역. 그의 얼굴에도 감정은 없었어요.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아는 부케를 꽉 쥐었어요. 이렇게 사랑 없는 결혼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독했어요.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재혁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출근했죠. 업무가 밀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어요. 지아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30평대 신혼집이었죠. 시댁에서 마련해 준 곳이었어요. 가구도 가전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없었죠. 저녁 7시가 넘어도 재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아는 혼자 식사를 차렸습니다. 테이블에는 두 사람 분량의 음식이 놓였죠. 하지만 먹는 건 지안 혼자였어요. 8시, 9시, 10시.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죠. 다녀왔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재혁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죠. 회식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됐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재혁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죠.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잤어요. 너무 늦어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지아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었죠. 요즘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재혁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혹시 뭐요?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쉬었죠. 서지안 씨, 우리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재혁은 코웃음을 쳤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아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죠.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소문이 들려왔죠. 시댁 친척들의 모임에서였어요. 재혁이가 요즘 갤러리 자주 다닌다던데? 아, 거기 큐레이터랑 친하다더라. 이름이 뭐더라? 장소에? 지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죠. 젊고 예쁘다던데. 해외파래. 어머, 그래도 결혼했는데. 뭐 어때? 남자들은 다 그런 거지. 뱀이라니 차를 마시며 끼어들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해요. 집안 망신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지아는 손에 든 찻잔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장소희라는 분 아세요? 재혁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왜요? 갤러리에서 만나신다는. 재혁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아, 그분이요. 업무상 아는 사이예요. 업무상이요? 네. 저희 회사가 미술품 투자도 하거든요.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며칠 후 우연히 재혁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죠. 소희. 지아는 숨을 멈췄어요. 메시지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도 늦어? 보고 싶은데. 지안의 손이 떨렸죠. 하지만 휴대폰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외출 준비를 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지아는 입을 열었어요. 어디 가세요? 재혁은 시계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요. 이 시간에요?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서지한 씨, 제가 뭐하러 가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요. 전 나가봐야겠어요. 재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물었죠. 장소혜 씨,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재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죠. 재혁은 냉소를 지었어요. 우리 결혼은 계약이잖아요. 서지한 씨도 알잖아요. 하지만 사랑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들렀죠. 뱀이라니 차를 내왔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지아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재혁 씨가 요즘 뱀이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죠. 재혁이가 뭐? 너무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이 뱀이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아나, 네 어머님.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뱀이라는 담담하게 말했죠. 결혼 생활이 뭔지 알아? 참는 거야. 하지만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그랬어. 시아버님도 그랬고 재혁이 아버지도 그랬어. 뱀이라는 차를 홀짝였어요. 중요한 건 집안을 지키는 거야. 그 외의 건 눈 감아줘야 해. 지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할 일은 하나야. 건강한 아이 낳는 것. 그것만 생각해. 뱀이란의 말은 단호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아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의 외도를, 늦은 귀가를, 차가운 태도를 모두 참기로 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밤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텅 빈 침대 옆자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면,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라면, 지아는 자신에게 계속 되물었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아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죠.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지아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았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맞아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네, 쌍둥이세요. 지아는 숨이 멎는 듯 했죠. 쌍둥이요? 네. 여기 보이시죠? 2개의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재혁 씨. 왜요? 지금 회의 중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에 일찍 오실 수 있어요? 재혁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내일 얘기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참기로 했죠. 대신 시댁에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배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지안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병원 다녀왔는데. 병원? 어디 아파? 아니에요. 임신했어요. 그것도 쌍둥이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뭐라고? 쌍둥이? 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잠깐만 기다려봐. 배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곧 전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래요. 우리 며느리가 쌍둥이를 가졌대요. 시댁 식구들이 환호했죠. 배미란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지안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둘 중 하나는 아들이겠네. 확률이 높잖아. 지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축하해. 몸조리 잘하고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축하 자리 마련할게.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저녁 시댁 저택에 모였습니다.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죠. 친척들까지 모여 떠들썩했어요. 쌍둥이라니, 우리 집안의 경사네. 지안이가 복덩이를 데려왔구만.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온전히 기쁘지 않았어요. 재혁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무표정했거든요.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배미란이 술잔을 들었죠. 오늘은 우리 손주들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웃고 떠들었어요. 지아는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배미란이 물었어요. 벌써? 오늘은 좀 이따 가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재혁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지안도 따라 일어났죠.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요. 서지한 씨는 어머니랑 더 있다가 가세요. 재혁은 혼자 나가버렸어요. 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뱀이라니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죠. 신경 쓰지 마. 바쁜가 보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재혁이 어디로 가는지. 집으로 돌아온 밤 재혁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재혁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업무 처리하고 왔어요. 재혁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이 그를 불러 세웠죠. 재혁 씨, 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혁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요?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예요. 지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재혁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죠. 뭔데요?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아빠가 될 텐데. 재혁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봤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었죠. 장소혜 씨, 그만 만나주면 안 돼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가정을 생각해야. 재혁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정이요? 네. 우리 이제. 서지한 씨. 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분명 말했죠? 내 사생활 터치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재혁 씨, 아이 생긴 건 좋아요. 집안에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그게 제 삶까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지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저는요? 아이들은요? 재혁은 현관으로 향했죠. 각자 할 일만 하면 돼요. 서지한 씨는 아이 건강하게 낳으세요. 그게 당신 역할이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재혁은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어요. 제 갈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 장소에 씨한테 가시는 거죠? 재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죠.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미안해. 작은 생명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슬펐죠.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걸까?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혼자 울다가 잠들었죠. 뱃속의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로. 그리고 그녀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임신 석 달째 접어든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댁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며 현관문을 열었죠. 어서 와, 지아나. 뱀이라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지안이 아닌 배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님. 입덧은 많이 나아졌어요. 뱀이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잘 먹어야 해. 애들 위해서.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재혁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재혁아, 휴대폰 좀 내려놔. 뱀이라니 말했어요. 재혁은 대충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식사가 시작됐죠. 뱀이라니 지안의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 쌍둥이 키우려면 영양 섭취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뱀이라는 재혁을 보며 말했죠. 재혁아, 이름 생각해봤어? 이름요? 응. 아들 이름 말이야. 미리 정해놔자지.
지아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둘 다 아들이면 더 좋고 하나만 아들이어도 괜찮아. 뱀이라는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항렬자가 준자니까. 준호? 준서? 지아는 조용히 밥을 먹었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그는 슬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지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또 그 사람이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아나, 괜찮아? 뱀이라니 물었어요.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지아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후. 심호흡을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아나? 뱀이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이마를 짚었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아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자에 피가 번지고 있었죠. 지아는 비명을 삼켰어요. 피가. 뱀이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지아나. 재혁도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놀랐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뱀이란이 소리쳤어요. 지아는 배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애들, 우리 애들. 진정해, 지아나. 괜찮을 거야.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내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산모분, 의식은 있으시죠? 네.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침착하세요. 들것에 실려나가며 지아는 재혁을 봤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뱀이란이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라가. 네, 어머니. 구급차 안에서 지아는 계속 울었어요. 제발, 애들 지켜주세요. 구급대원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검사실로. 지아는 천장의 형광등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애들, 우리 애들. 지아는 계속 중얼거렸죠. 검사실 문이 닫혔어요. 재혁과 뱀이라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입니다. 뱀이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쌍둥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뱀이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지금 당장은 심박동이 유지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산모는요? 산모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출혈이 심해서.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죠. 원인이 뭡니까? 재혁이 물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산모분의 혈압이 매우 높았고 심리적 압박이 신체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뱀이란과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덧붙였죠.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뱀이라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죠. 걱정이네. 재혁이 물었어요. 어머니, 지안이는? 애들이 문제야. 애들. 뱀이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모가 스트레스 받았다는데. 그건 너가 약해서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뱀이라는 고개를 저었죠.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산모분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아나, 배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애들은요? 괜찮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배미란의 표정은 어두웠죠. 지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우리 애들 지켜주세요. 배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너희들 좀 나가봐라. 지안이 쉬어야 해. 배미란이 재혁에게 눈짓했어요. 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지아는 혼자 남겨졌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배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작은 생명들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복도에서는 배미란과 재혁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배미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재혁은 주머니 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병실의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지아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밤을 혼자 견디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아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배를 감싸 안은 채 천장만 바라봤죠. 서지아님, 어떻게 주무셨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지아는 가까스로 대답했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아는 숨을 죽였어요. 쌍둥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말을 잠깐 멈췄죠. 산모분도 위험합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위험하다고요? 네.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혈압도 계속 불안정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구나. 의사가 나가고 지아는 홀로 남았어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미란이 들어왔죠. 재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아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배미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네. 애들 상태가 안 좋다며?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배미란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애도 못 낳겠단 건가? 지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배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최선을 다하는데 이 꼴이야? 지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배미란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이러다 애들마저 못 지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배미란은 병실을 나갔죠.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지아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죠. 보호자분께서 입원비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셨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퇴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아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제 상태가 이런데요? 저희도 난처하지만 보호자분 의사가 그러시니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손이 떨렸어요. 1시간 후 지아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걸었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지아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 짐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가방이었죠. 그 옆에 서류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지아님, 이게 뭡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 지시입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링거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안 돼. 안 돼.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아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배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맞구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죠. 배미란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아,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 어머님, 하지만 어쩌겠어. 애들도 위험하고 너도 애를 못 지키는 상황인데.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시간을 줘봤자 뭐가 달라져? 의사가 뭐래? 배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처녀 시절 생각하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니까 유산까지 하지.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멀쩡한 애를 왜 못 지켜? 전화 너머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할게요. 휴대폰이 재혁에게 넘어갔죠. 서지안 씨, 재혁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재혁 씨, 제발. 우리 집안에서 필요한 건 건강한 손주예요. 그걸 못 해주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재혁은 담담하게 말했죠. 재혁 씨, 우리 결혼했잖아요. 결혼이 뭔지 알아요? 계약이에요. 계약 조건을 못 지키면 파기되는 거예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거렸습니다. 지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죠. 안 돼. 안 돼. 배를 감싸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죠. 지아는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짐가방이 놓여 있었죠. 이혼 서류가 그 옆에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지아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어떡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은 생명들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아이들을 지켜야 해. 희미하게나마 작은 불씨가 그녀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지아는 병원을 나왔어요. 친정 어머니 서윤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지아나, 어머니는 딸을 꽉 껴안았죠. 엄마, 지아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윤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죠. 작은 아파트였어요. 들어와. 방 정리해뒀어. 지아는 어릴 적 살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죠. 좀 쉬렴. 엄마가 죽 끓여줄게. 서윤정은 부엌으로 갔어요.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배를 쓰다듬었죠. 아이들은 아직 뱃속에 있었어요. 의사는 안정을 취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아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서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지아는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서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내 아버지가 남기신 기술 특허 있잖니. 응, 알아. 그게 요즘 재조명 받고 있어.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조명? 응. 해외 유통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윤정은 서류를 꺼냈어요. 독일 바이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대. 지아는 서류를 넘겨봤죠.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야.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 서윤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우릴 지켜주시는 거야. 지아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일주일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글로벌 투자가 성공한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중소기업 기술력, 해외에서 인정받아. 서명호 회장 특허, 세계가 주목.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서윤정이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서윤정은 서재로 들어갔죠.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지안이 물었어요. JK홀딩스 주식이야. 지안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수년간 조금씩 사모았어. 서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죠.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야. 지아는 서류를 넘겨봤어요. 매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계산하면 최대 주주야. 지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했어. 서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엄마, 배신의 집안이 우릴 무시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서윤정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다음 날 JK홀딩스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누가 요청한 거야? 서윤정? 그게 누군데? 임직원들이 웅성거렸죠. 뱀이라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내동댕이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확인해 보니 정말입니다. 비서가 떨며 대답했죠. 서윤정이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뭐라고? 뱀이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년간 조금씩 매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혁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뱀이라는 손을 떨었죠. 주주총회가 2시간 후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생중계? 네. 서윤정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뱀이라는 주저앉았어요. 오후 2시 대회의실. 주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생중계 준비 완료. 3분 후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뱀이랑과 재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서윤정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 뒤로 지안이 따라 들어왔어요. 뱀이랑과 재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재혁이 중얼거렸죠. 서윤정은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윤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서윤정은 화면을 켰어요. 지분 현황이 떴습니다. 제가 현재 JK홀딩스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따라서 최대 주주로서 경영 개선을 요구합니다. 뱀이라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잠깐 뱀이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건 명백한 경영권 침탈이야. 경영권 침탈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서윤정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주식을 매수했고 최대 주주입니다. 카메라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박, 이게 무슨 드라마야? 재벌 경영권 분쟁 실시간이네. 서윤정이 누구야? 서윤정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그리고 제 딸 서지안에 대한 처우도 문제 삼고자 합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뱀이랑과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를 병원에 버리고 이혼 서류를 던진 가문. 서윤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가문이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뱀이라는 입술을 떨었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서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 경영진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이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과반을 넘어섰죠.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뱀이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생중계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온라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역전 드라마네. 며느리 버린 집안 망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네. 서윤정 대단하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윤정 대표님, 한 말씀만. 앞으로 경영 계획은? 서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죠.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JK홀딩스 경영권 위기, 뱀이란 사퇴 압박, 서윤정 최대 주주 등극, 경영진 전면 교체 시사, 며느리 학대 의혹까지 도덕성 논란 확산. 기사가 쏟아졌어요. JK홀딩스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10% 넘게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뱀이라는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회장님, 대성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한약 유통도 거래 중단이래요. 비서가 떨며 보고했어요. 뱀이라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죠. 협력사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어요. 뱀이란 회장과는 더 이상 일 못해. 도덕성 문제가 있는 기업은 거래 불가. 냉정한 통보들이 날아왔습니다. 온라인 여론도 싸늘했죠.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기업 경영? 완전 악질이네. 불매운동 해야 함. 댓글이 폭주했어요.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진들이 회의실에 모였죠. 뱀이랑과 재혁도 자리했어요.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뱀이란이 물었죠. 사퇴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모두 떠나고 있어요. 이미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뱀이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이사진은 단호했죠. 회장님과 전무님 모두 물러나셔야 합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소희였죠. 재혁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객님의 전화는 녹음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재혁은 다시 걸었죠.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재혁은 장소희의 갤러리로 전화했습니다. 네, 리움 갤러리입니다. 장소의 큐레이터 좀 바꿔주세요. 아, 장 큐레이터님은 퇴사하셨는데요. 재혁은 얼어붙었어요. 퇴사요? 네. 일주일 전에 급히 퇴사하셨어요. 해외로 나가신다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날 버린 거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JK홀딩스 본사 대회의실 서윤정과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진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죠. 뱀이랑과 재혁도 있었어요. 서윤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현 경영진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뱀이라는 손을 떨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들어왔죠.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걸어왔어요. 뱀이랑과 재혁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안은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어요. 지안 씨.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죠. 지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현 회장과 전무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윤정이 말했어요. 뱀이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장님, 아니 사돈, 말씀하세요. 서윤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뱀이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뱀이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서윤정은 무표정했어요. 뱀이란은 서윤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JK홀딩스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거였죠. 재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안 씨. 지안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어요. 재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안은 그제야 그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죠. 뱀이란이 지안에게로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지안아. 아니, 지안 씨. 말씀하세요, 회장님. 지안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요. 뱀이라는 손을 비볐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며느리를, 아니,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건, 어머님, 지안이 말을 끊었어요. 늦었어요. 뱀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절 버리셨을 때 이미 늦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뱀이라는 서윤정에게 몸을 돌렸어요. 사장님, 제발, 회장님. 서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병원 복도에 버려졌을 때 생각하셨어야죠. 뱀이라는 울먹였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죠. 기자 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정의 비서가 안내했어요. 뱀이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공개 사과를 하셔야죠. 서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죠. 뱀이라는 떨리는 몸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재혁도 그 옆에 섰습니다. 저는 뱀이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JK홀딩스 회장 뱀이란입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죠. 며느리에게, 서지안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버리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뱀이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죠. 재혁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남편으로서 최악이었습니다. 온라인은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와, 저 오만한 사람이 저렇게 빌다니. 완전 역전이네. 서지안 씨 대단하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지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모든 시선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한때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버렸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것뿐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뱀이랑과 재혁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서윤정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전무님. 네. 사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뱀이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불렀죠. 지안 씨. 지안은 멈춰섰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재혁 씨.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어요. 재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뱀이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했어요. JK홀딩스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 재정비됐죠. 서윤정이 이끄는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안은 산부인과 분만실 앞 복도였습니다. 서윤정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괜찮을까? 우리 지안이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쌍둥이에요. 서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네. 산모도 아이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서윤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지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녀의 양팔에는 작은 아기들이 안겨 있었어요. 엄마. 지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안아. 서윤정은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봐. 우리 아기들. 지안은 아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들이었죠. 이름은 정했어? 서윤정이 물었어요. 응. 하온이랑 하린이. 하온, 하린. 서윤정은 아기들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따뜻한 이름이야.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잠시 아기들 검진하고 올게요.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안아갔습니다. 지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나. 해냈지? 서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이겨냈잖아. 응. 지안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럼. 이제 다 괜찮아. 서윤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서윤정과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유모차에는 하온이와 하린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사진 한 장 찍을까? 서윤정이 제안했어요. 응, 좋아. 지아는 유모차 뒤에 섰습니다. 서윤정도 그 옆에 섰죠. 간호사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안과 서윤정, 그리고 쌍둥이.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지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정이 아기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하온이는 여기, 하린이는 여기. 지아는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어요. 작은 손들이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아는 속삭였죠.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아기들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정이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많이 먹어야 해. 모유 수유하려면. 고마워, 엄마. 지아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아나. 응? 너 정말 강한 아이야. 서윤정이 조용히 말했죠.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줄. 지아는 웃었어요.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 서로 의지하자.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하온이와 하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첫돌이 다가왔죠. 지아는 회사 일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서윤정과 함께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지안 이사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중했죠. 해외 계약권은 어떻게 됐나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려요. 지아는 당당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지아는 쌍둥이와 공원에 나왔습니다. 하온이와 하린이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하온아, 천천히. 하린아, 이리 와. 지아는 웃으며 아이들을 쫓아갔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행복하다. 지아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행복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지안 씨, 아이들 잘 크고 있나요?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지안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죠. 그는 이제 그녀의 삶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하온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우리 아들? 배고파? 그래. 그럼 집 가서 밥 먹자. 지아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지아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버려졌을 때,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세상 끝에 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지켰고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지안으로, 그리고 하온이와 하린이의 엄마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응, 엄마. 손 씻고 와. 곧 밥 차릴게. 따뜻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이며 웃었어요. 서윤정도 흐뭇하게 바라봤죠.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관계.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지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저 다시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죠.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들로 키워줄게. 지아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지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